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오늘은 본주 가맹점 사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서울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그 K가맹점의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K가맹점은 2006년 1월에 이제 개업해서 업력이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그 가맹점으로 이 지하철역에 이제 일일 그 승하차 인원은 약 한 11만 명에서 뭐 12만 명 선으로 이제 이곳에서 주로 이제 서울 서남부권으로 이제 환승하고 하는 그 직장인들이 많은 그런 이제 상권입니다. 업력이 20년에서 나타나듯이 고객과 매출이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했던 가맹점이라고 이제 그 판단이 됩니다. 가맹점 전면도로는 지하철역에서 하차하여 서울 서남부권으로 이제 진행하는 노선버스가 진행하는 그 서울과 경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하는 그런 중심도로이면서 이제 국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가맹점을 중심으로 일일 그 유동 인구는 약 한 16만 명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만큼 좀 활발하게 이동량들이 많고 이동 인구도 많고 그 환승하고 하는 그런 교통 환승하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그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상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맹점 앞 상거리는 그 약 한 4만 3천 명의 오피스 타운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입에 해당됩니다. 초입에 해당되고 이 가맹점 역시 그 초입 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맹점 앞 상거리는 약 한 4만 3천 명의 오피스 타운으로 진입하는 직접적인 출퇴근로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맹점은 그 직장인들의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고 벌써 이제 업력이 2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이 가맹점을 대부분 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0m 반경 내에 이제 상권은 그 3개 자치구가 이제 그 겹쳐 있는데 주거 인구는 그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한 12,0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서울 서남부권으로 이제 이동하는 노선 버스 환승 지역으로 지하철역 승하차 인구를 감안하면 실제로 이제 그 상권을 이용하고 하는 상권을 이용하고 하는 인구를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한 30만 정도까지가 이제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거 인구의 이제 연령별 분포는 물론 이제 직접적인 뭐 고객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 지역을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연령 패턴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주거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12,000명 중에서 약 한 60대 이상이 26% 정도 해당되고 그리고 30대가 21% 그리고 20대가 19.5%에 이제 해당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상권 안에 60대 이상이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60대에서부터 뭐 70대, 80대, 90대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연령별 분포에서 가장 다음으로 이제 많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30대와 20대 이상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역세권의 이제 주변의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원룸들 이런 부분들은 이 4만 3천 명뿐만 아니라 주변의 직장인들이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인구의 어떤 구성에서 이제 평균 연령 자체가 낮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고령화도 이제 벌써 이제 뭐 다른 상권도 마찬가지지만 진행이 되고 하지만 거주 인구 자체는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인구 수는 이제 4만 3천 명이 진입하고 4만 3천 명이 근무하고 하는 오피스타운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또 직장인들이 이제 포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 합치면은 실제로 이제 약 한 5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해당이 이제 있다고 나옵니다. 5만 2천 명 중에서 이 중에서 이제 한 30대가 26.4% 그리고 40대가 24%로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맹점이 오피스타운 초입에 위치하고 이제 가맹점 주변에 업무 및 소기업과 자영업자 분포가 많은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4만 3천 명의 오피스 타운으로 진입하고 하는 초입이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 가맹점 주변에 또 이제 소기업들이나 그리고 업무 지역이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그 전체 어떤 직장인 인구 수들을 그만큼 끌어올렸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가 이제 그 타겟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죽집의 타겟 고객들 중에서는 이제 그 메디칼 쪽에서도 그 고정적으로 실제로 이제 죽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하는 과목들이 이제 그 내과 같은 경우는 검진이나 그리고 이제 그 소화기계통의 질환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죽을 많이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병원 자체에서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검진 끝나고 나와서 이제 취식을 하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과에 대한 죽에 대한 수요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 치과입니다. 치과도 이제 보면은 치과 질환의 특징 자체가 그 발치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 이제 바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적인 수술을 하고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죽에 대한 수요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종합병원이나 이제 그리고 대학병원이 있었을 때도 그만큼 죽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하면은 그 지금 이 가맹점 주변에는 그 내과가 4개가 있고 치과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메디칼 쪽에서도 죽에 대한 수요들이 꾸준히 발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가맹점 핵심 고객은 복합적으로 1차적으로 오피스타운의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이제 환승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고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하게 이제 이 상권을 이용하고 하는 유동인구에 의해서 유발되는 그런 고객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환자식 자체도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K가맹점의 경영 환경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업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1년간 매출 현황을 보면은 이 그 K가맹점 같은 경우는 이제 3천만 원에서 이제 한 4,500만 원 구간으로 이제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빈밥 메뉴가 1인 1메뉴 중심의 식사이다 보니까 실제로 홀레 테이블이 많지 않고 약 한 50평방미터 정도의 이제 협소한 공간이지만 1년 동안 매출 그래프를 보면은 크게 등락폭이 없는 우평준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다른 상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죽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조금 그 매출이 높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우평준화 현상을 나타내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죽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갑자기 인기를 끌거나 뭐 이제 계절 수요가 특별하게 이제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주로 건강이나 그리고 해장들 그리고 이제 해장 소프용으로 이제 많이 선택하는 메뉴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등락폭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간 그 매출 동향을 보면은 이 지역이 이제 그 오피스의 직장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고객인 그런 상권이다 보니까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자영업자들로서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하는 그 상권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일요일날 휴식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자체도 이제 운영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은 그 월요일이 가장 높은데 이것은 이제 휴일 이후에 이제 직장인들의 출근과 노동인구가 증가한 원인인데, 무엇보다 주말에 이제 피로함들 그리고 이제 그 피로함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점심 식사를 할 때는 무거운 식사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벼운 죽가 같은 경우로 이제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중에 이제 무리를 하더라도 이제 그 주중에 이제 첫 점심 시간에는 그 속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그 죽을 선택하고 하는 그런 그 비율이 이제 많아진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시간대별 매출 현황을 보면은 점심 시간대가 가장 높지만은
그 아침이나 오후, 저녁, 야간 시간까지 안정적인 쇼층이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매출이 높은 것은 주변 직장인들과 고객비율이 높기 주변에 직장인 비율들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점심시간에 매출이 높게 나오지 않는가 합니다. 점심시간 매출이 높은 것은 주변 직장인들이 이제 실제로 대부분 고객이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집중된 그런 원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점심 이외의 매출도 이제 비중이 높은데 대략 점심과 점심 이후에 이제 시간대 매출 구조는 약 한 5대5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 성별 매출 동향을 보면은 30대 남성 매출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 여성 매출이 높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오피스타운 직장인과 그리고 역세권 주변 1인 거주자 출퇴근하는 환승 유동인구 중에는 무거운 식사보다는 가벼운 식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젊은 층이 이제 많다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맹점 상권은 어쨌든 업력이 20년이 될 정도로 이제 안정적인데, 이것은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죽집을 염두에 두고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권에 대한 사례들을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죽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 죽집들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중소죽집 프랜차이즈들도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호도나 그리고 고객의 선호도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참고를 이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 서남북권 이제 환승을 하고 하는 역세권에 위치한 K 가맹점의 사례를 가장 먼저 본죽의 이제 사례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